나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 첫째가 약간 자랑 같은데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 올 A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둘째도 고3인데 지금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와, 그럼 공부를 엉덩이로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울면서 진짜 엄마 힘드니까 공고 가서 그냥 돈을 빨리 벌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예전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죠. 공부도 타고나야 노력의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우리가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공부에 따라서 그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원장님 조카분들도 막 전교 1등 계속 하신다고. 우리 첫째가 약간 자랑 같은데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 올 A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둘째도 고3인데 지금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원장님네 집안은 워낙 다 타고나신 거 아니에요, 공부가? 머리가 타고났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보고 자란 만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와, 그럼 공부를 엉덩이로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율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환자들한테 제가 재활 운동을 숙제처럼 내주는데 근데 잘 안 돼요. 환자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다고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안 하죠. 너무 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 있게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람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공부할 때 밤 10시 후에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졸려서 진짜 보통 자러 갔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조카 첫째는 아침에 와서 오후 한 대여섯 시 되면 공부가 끝나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저녁에 저랑 자주 놀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학원 갔다 와서도 밤에 독서실 가서 되게 밤 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느냐 사실은 없거든요. 누구는 아침에 집중이 잘 되고 누구는 저녁에. 이건 실제로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저녁에 좀 많기는 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느냐 알 수가 없거든요. 집중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좀 직접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릴 때는 우리가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얘가 뭐 잘 논다거나 집중력 있게 뭘 하는 거 같은 애거나, 아니면 저녁에 그런 집중력이 있거나, 그거를 잘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얘가 어디에 집중력 시간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좀 어이없을 거예요. 소설책. 저 옛날에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뭐 만약에 흥선대원군을 외워야 된다. 그러면 엄청 썼어요. 흥선대원군. 근데 그때는 공부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좀 편안하게 계속 읽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줄을 치고 약간 별표같이 해놓는 거죠. 쓰지는 않았어요. 약간 흐름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몇 번씩 약간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시험 공부라는 게 2주 안에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늘 책을 읽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공부 이꼴은 책이거든요. 꼭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흐름이라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뭐냐면 국사, 역사는 흐름이 없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 몇 세기에 어떤 백자가 나왔다. 이거 알 수 없거든요. 그건 흐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기에 이 백자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이런 흐름이나 이해를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다른 모든 거는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책을 자주 읽고 내가 책이랑 친해진 애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데도 약간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조카 이야기인데, 우리 조카는 어릴 때 옷가게에 가도 혼자 저기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애를 놓는다면 저는 애들도 같이 책을 보면서 책이 이꼴 공부가 아니라 책은 재미있다, 요런 느낌으로 심어주면 훨씬 공부하기에 좀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핵심을 알아요. 핵심. 우리 의대생들 중에서도 많아요. 진짜 두꺼운 교과서. 걔네들 유급 맞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항상 무난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 핵심만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핵심만.
책을 읽거나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을 자주 읽은 애들의 핵심이 파악이 돼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방법을 썼는데 소설책처럼 책을 읽으면 달라요. 시험 전날에 그 관련된 과목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이 핵심 포인트만 보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막 적으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또 그 핵심만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읽어놨잖아요. 그럼 사람의 기억이 24시간 정도는 가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서 시험은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갈수록 주관식이 잘 안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흐름만 알면 객관식 적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중요한데 그 핵심을 위해서는 바로 이 책과 친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경쟁. 학생의 공부는 공부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경쟁을 잘해야지 이긴다는 거. 그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경쟁심이 강하면 이게 좀 안 좋게 빠질 수도 있대. 항상 어느 정도는 내가 누구한테 조금 이기고 경쟁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조금 심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누구한테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경쟁을 약간 즐긴다? 누구한테도 지기 싫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도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무조건 말로만 쟤가 더 잘한다. 너는 왜 못해?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같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고 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비교를 하는 건 좋은 점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덮어놓고 야 너도 학원 보내주고 밥도 안 먹이는데 왜 공부를 못해?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하고 경쟁하라 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좀 커서 커서 되는 거지.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나의 자신과의 싸움, 나도 지금 자신과의 싸움이 안 돼서 살이 안 빠지는데 그게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 다른 말로 하면 동기. 이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중학교 때 막 과학고 간다고 준비하던 이런 애를 제가 가야를 했어요. 근데 과학고 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아예 손을 놔요.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공부를 시키면 그것 자체가 그냥 목표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되려면 공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을지언정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면 확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목표나 동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있어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공부를 갑자기 한번 너무 못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울면서 진짜 엄마 힘드니까 공고 가서 그냥 돈을 빨리 벌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앙다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생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의사가 된다는 말을 입 밖에 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의사가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제가 동기랑 목표가 딱 생기면서 엄청 열심히 저 혼자서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 내가 그 이후로는 이제 공부에 대한 경쟁도 줄이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이야기한 4개가 다 모든 게 이런 동기랑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질 수 있게 동기를 우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걔가 동기를 가진다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동기. 그 다음에 위에 거 1, 2, 3, 4번이 받쳐주면 호랑이의 날개 달리듯이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라떼라 이런 말 많이 할 건데 또 그럼 다랑 좀 다르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공부에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게. 그러려면 그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삶에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보상받고 이렇게 즐기면서 산다. 당연히 너도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과를 가거나 좋은 대학을 가면 그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진짜 열심히 머리 싸매고 뭘 해도 그때는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과를 가면
훨씬 나중에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선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저도 흙수저거든요. 지금 그래도 조금 당당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정형외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뭐 부모님들, 자녀들 어떤 목표가 있든 거기 목표에 대한 동기가 뚜렷하다면 모든 걸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재능이 너무 뛰어난 애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 이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위 10%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